이 보드 막 설명 시작하실 때 네, 계속 네. 눈이 갔던 건 저 소요 시간들이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단시간 내에 저것들을 다다다다다다 이어서 한다는 게 다다다다 이어서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만 퀄리티를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결국은 이식 수술의 초점이니까요. 근데 이번에 발표하면서 자꾸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더 모발 이식 수술은 망할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게요. 결국은 제 시스템으로 가려면 많은 돈을 쓰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기본적으로 한 명당 벌어들인 수익이 더 적어졌을 거예요, 당연히.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죠. 또 업계 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네, 낮아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작은 수술들 위주로 리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미용 수술들, 이런 수술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뭐 이런 수술들이 많은데 진짜 재건 파트는 발표도 많지 않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나는 어려운 수술만 하겠구나라는 낙담이죠. 지금 12월달, 1월달에 지금 수술 잡힌 거 볼래요? 다 3,000모낭, 4,000모낭 단위 이상은 지금 다 재수술 파트 엄청 많은 거죠. 그렇게 잡혀 있어요 지금. 그렇게 결국은 큰 수술들만 몰리겠구나 생각해요. 나도 1,200모낭 단위짜리 수술하고 싶어. 그러면 수술을 하면 2시간 되잖아. 대량 이식은 그만큼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모낭단 단가는 계속 떨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그래도 워낙 규모가 큰 수술이니까 기본적인 비용은 항상 소요됩니다. 턱수염도 원래 진짜 비싸야 되는데 많이 안 받고요. 뭐 이렇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 오시면 돼요. 턱수염 말고 다른 채모들도 원래는 이제는 정말로 대대하게 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정말 덤벼드는 분이 없어요. 학회 때도 많지 않으셨다고. 아니 우리나라에 한 두세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두세 명밖에. 우리는 수술할까 말까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술일이 결정되면 수술 전에도 쿠페에서 피검사도 하고 대수 처리도 하고 약도 드시게 하고 계속 잔소리도 하고, 수술날 바이탈 안 되면 빠이빠이도 하고 수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병원들은 그냥 워크인으로 들어와서 수술할래요? 그럼 바로 수술하고 하루에 3개는 할당량 쳐야 되고 이런. 공복이어야 되지 않아요? 예? 공복이어야 되지 아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나. 회복실도 없고. 근데 요새 그런 거를 모집하는 광고들도 SNS에서 많이 보여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옛날 꼰대 의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옳을까를 생각해봐요. 이런 수술을 그냥 워크인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한다 쳐봐요. 말이 안 돼. 나는 벌써 구속돼 있을걸. 그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기훈장이 되게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많이 느꼈다고요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린다고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디폴트 값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의료 환경이 무너지겠죠. 저희 아버지가 되게 고지식한 건축하셨거든요. 공공건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 아버지가 엄청 자랑스럽게 그러셨어요. 진짜 건축가가 돌아가 죽을 때 빚을 남기지 않으면 건축가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빠는 경제감면도 부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큰 수술은 어쩔 수 없어요. 큰 수술 했을 때 너무 품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간과해요? 클라이언트가 되게 견뎌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리스크 팩터는 없애드리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가려고 노력하는 게 기본적인 제 의사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의사들이 없어진 건 당연해요. 없어지는 건 당연한데 생존도 중요하고. 남아 있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썼을 때, 투맨 센터 썼을 때 장점 중 하나는 저처럼 양궁을 못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센터링, 중앙을 잘 못 맞추는 정교함이 없는 사람들도 적절한 무르기를 만들어서,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약간 고여있는 잔잔한 호수거나 이렇게 파도를 치는 호수에 배가 있어요. 배가 닻을 내렸어. 그러면 닻을 중심으로 배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 닻이 있는 부분이 우리 피부라고 피부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만들고, 이 안쪽은 약간 움직이는 피부일 거예요. 닻을 중심으로 우리가 닻을 제대로 내리면 이 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구멍을 뚫을 때 적절하게 닻을 쫙 고정시키고 안쪽이 약간 무버블을 한 상태로 남겨놓으면 배가 있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소용돌이를 만들어감에 따라 중앙으로 몰릴 거예요, 배가. 그러면서 배가 좌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을 좀 제한시켜 줄 수 있어요. 제가 드릴링 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부 껍데기를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고 안쪽으로 어느 정도 무버블하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굉장히 배를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푹푹 뚫어내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저처럼 손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적절한 각도를 통제하면서 안 잘라먹게 뚫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방식을 채택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엄청 잘라먹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그 노블라인에서 일할 때 저는 점심을 안 먹고 이것도 발표했대요. 점심을 못 먹고 한 달 동안 계속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안 잘라 먹는데 내가 하면 다 잘라 먹어.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봤더니 저는 원래 손이 안 정확해요. 손의 각도가 달라, 내가 보는 게. 그래서 항상 그때 실장님이 모니터 해주기 얘기를 원장님 이상하게 손이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건을 좋게 만들어준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아서 그때부터 좀 다르게 했어요. 제가 한 달 정도를 허비한 후에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때 엄청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대표원장님이. 쟤만 들어가면 다 잘라 먹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더 잘하신다고 하셨죠? 아니요. 현 원장님 뭐 우리 월드 클래스죠. 초고수죠, 초고수. 저는 지고 싶지 않은 정도 수준. 겸손한 발언이신 거잖아요, 사실. 아니요, 겸손하지 않아요. 되게 팩트예요. 초고수가 있고요. 초고수한테 한번 이겨볼 수 있을랑 말랑 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잖아요. 나다리 클레이 코트에서는 되게 잘하잖아요. 다른 코트에서는 되게 죽을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다리죠. 그게 나아요. 특정한 조건에서는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되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수술하죠.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정도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정도를 하기에는 뭔가 내가 틀렸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거나 기계도 좋은 게 더 많아졌지만 이때는 그 노하우가 좀 더 없었던 거예요. 이게 더 잘라먹고. 근데 이제는 이제 좀 더 센터링이 되는 거죠. 뭔가 센터링이 안 되는데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려운 인육이라고 하시면 좀 얇아서 그런 걸까요? 두껍고 길어서요. 안에 피부도 옳지 못하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냥 갖다 대면 나와요. 말미잘처럼 생겨서. 서양 분들이 탈모가 더 많지 않나요? 패턴이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소갈머리가 좀 넘는 사람이 많고. 내가 여담이지만 갑자기 서양인 얘기하니까 그 생각. 제이슨 스타님이라든지 탈모인이어도 남성 중에 멋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래야 돼요. 미적 기준이 조금 다르죠. 예. 우리도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근데 서양은 그러면은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 때문에 모발이식 수술이 조금 덜 활성화가 됐어요. 아주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여전히 비슷한 조건이긴 한데 그래도 문화적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밀고 다니지 뭐 그게 이상하지 않은 사이기 때문에 밀고 다니지 뭐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제가 모발이식 초창기 때 밀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 개원하고 2018년도 초에 이센스 닮으셨을 때. 머리 밀어본 적 있었어요. 그때 실은 좋게 포장을 하면 그 클라이언트들이 미니까 나도 한번 밀어봐서 어떻게 회복하는지 보고 싶다라는 모니터링용이었지만 실은 홧김에 밀기도 했어요. 뭐가 이렇게 화가 나? 그때는 좀 더 혈기왕성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좀 더 병원 생활에 익숙했을 때니까 내 플랜대로 안 돌아가면 너무 화가 났죠. 내 말대로 안 해주니까 진짜 부끄러운 때지. 남한테 나도 많이 비친데 뭐.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그게 문제죠. 내가 엄청 고고하면 말 안 하지만 나도 문제인데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화만 내고 있어서 싫다.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진짜 자기 역할을 하시는 경력도 매우 좋으신 전문의 선생님들 오시니까 이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열어가는 방향이 충분히 다를 거라고 느껴요. 근데 그 영역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우리한테는 진짜 필요해요. 수술도 미리 영역을 설정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그 영역들을 초반에 의사 입장에서는 더 늘리려고 평소에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이것도 티네.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역 이외의 수술들을 넘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역 이외의 수술을 넘볼 만한 실력을 갖추려면 평소에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트라이와 트레이닝 사이는 간극이 있지만 이 트라이하고 트레이닝을 할 때의 간극을 최대한 없애려면 작은 수술부터 도전하는 자세들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어떤 수술들은 꼭 이 방식으로만 고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술들은 좀 더 다른 방식들이 섞였을 때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의사 선생님들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로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되는 것들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트럼펫 펀치나 뭐 펀치 기계가 좋은 거 하는 거 되게 좋긴 하지만 아주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해보고 어떤 내 문제가 있는지 깨닫고 다시 모던 노트를 달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 젊은 선생님들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아무나 못할 거다라는 게 제 결론이긴 하고요. 안 좋게 보면 이 수술은 결국에는 기술이 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안 좋게 보면. 왜냐면 저도 이제 늙으면 50 몇 살이 되면 손도 늙고 눈도 늙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보다 보니까 기계가 머리를 심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한국에서도. 네. 혹시 그 기계를 아세요? 아타스요? 네, 아타스. 네네. 맞아요. 맞아요. 기계가 머리를 심어주나요? 원래 머리를 뽑아주는 건데. 아, 뽑아주는 거예요? 네, 심어주는 게 네, 네, 아니라. 네. 초창기 아타스는 되게 많이 잘라먹었는데 요즘 아타스는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심어주기도 하세요? 심어주기도 돼요. 요즘에 심어주기도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게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수술들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도 기술들이 좀 더 요원해서요. 단순히 방향을 읽고 그다음에 그 방향에 맞춰서 센터링을 잘해서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주는 것만으로는 채취 기술에 되게 다른 한계가 있고 심을 때도 이거는 심어 말어를 결정하는 거구나 디테일한 디자인을 결정한다는 것도 그냥 먼저 가이드라인에서 볼 수 없는 심었을 때만 느끼는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요. 근데 오히려 뽑는 것보다 심는 게 기계가 하기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심었을 때는 기존에 모발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굵기만 되면 거기는 피해 심어라 라는 가이드만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로 하는 굵기보다 더 얇으면 무시하고 빈칸으로 생각하고 가이드보다 좀 더 굵거나 기수가 있으면 거기는 무조건 피해야 될 자리로 생각하면 거기를 피해서 공간을 점유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이사이 잘 심는 기술들은 의외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인 만들 때도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라인을 만들어주는 일은 가능할 거고 그 베리에이션도 정해주기만 하면 적절한 베리에이션을 만들면서 충분히 예쁘게 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손맛은 안 나겠죠. 근데 충분히 실력 없이 덤벼드는 의사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잘할 것 같은데 혹시 뽑는 거는 요즘의 기술들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라는 거는 벌써 10년 전 뭐 이런 거예요. 그때는 너무 달랐고 지금은 계속해서 버전업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버전업이 돼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감히 함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봐서. 오늘 2,800모낭 수술했는데 0.8로 피자발로 수술했는데요. 피자발로 수술했을 때 한 세션당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에 일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한 번 할 때 1,400모낭, 1,500모낭 이 정도 수술했거든요. 엄청 빨리 뽑고 심기를 반복해야겠죠. 근데 잘라먹은 게 크게 많이 없게 만듭니다. 이 정도 만들어야 명함을 내는 수죠. 요즘 수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그런 트레이닝을 안 받고 개원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체의 평균 수준이거니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하는 순간 다른 세계를 못 보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 기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준치를 올려가려고 벌어들인 돈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선생님들 대가들한테 안 쪽팔리려고 나 같은 놈도 생기고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내가 이걸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 나면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덜 쪽팔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좀 불려다니네? 그래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의사들끼리 서로 자정자격이 있고 좀 더 배우고 이걸 이렇게 필요하겠다라면서 좀 더 겸손해지고 텐데 많이도 안 배운 사람들이 와갖고 내가 최고요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이 최고인가 보다 이러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보는 너무 많은데 그 정보가 너무 많고 그 정보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걸 악용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뭐가 더 옳은 건지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남발하고 있고 그러면 뭐가 더 맞는지에 대해서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마저 뭔가
상황에 몰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더 많아지고 그러면 되게 뭔가 약간 무정부 상태처럼 진짜 잘하는 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생긴 정말. 그러니까 바이럴이 판치는 거예요.